내란 발생 직후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렸습니다. 이때 이제 국가안보실이 동원이 됐고 외교부가 동원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소식 국정원이 동원이 됐고 동원이 된 거야. 국정원까지. 국가안보실이 외교부를 통해서 미국에 보낸 내용이 이번에 또 구체적으로 알려졌는데요. 그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했다.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 대항 입장 견지, 계엄은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종북 좌파. 이런 내용을 이제 보냈던 거야. 그런데 미국 그게 외교부에서 12월 3일 예. 계엄이 해제된 후에 보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얘네들이 미국의 동의를 못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좀 신경이 쓰였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트럼프님이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우리 정치적 시위다 이런 거를 이제 알리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국정원이 CIA에도 보낸 거야. CIA. 근데 이 내용이랑 비슷하대.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작성이 됐냐? 김태효가 불러줬다는 거야. 김태효가 국정원에다가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보내라 내용을 불러줬대.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이 그런 진술을 한 거야 이번에. 그래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 연루가 된 사람들 이번에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 그 가운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홍장원 1차장이 12월 5일에 김태효하고 나눈 텔레그램이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그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니 천재 이루의 기회. 국민의 절반은 우리 편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을 김태효에게 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 기간에 국정원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홍장원 1차장도 연루가 된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수사 결과 어떤 내용이 나오든 홍장원 1차장에 대한 고마움은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일관성 있는 진술과. 하지만 여기에 뭐 깊이 연루가 됐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또 응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 내용 혹시 뭐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특검 갔다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수사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특검에서 네. 이거 지금 언론에 나왔던 CIA 이거 내용 있잖아요. 보고받은 적 없으세요? 홍정원 차장이? 네, 제가 어제까지 국정원 안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보고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비상계엄 국회에서 해제되고 난 이후에 이 정무직이랑 부서장 회의에 있다고 했잖아요. 홍정원 전 차장은 이거 주관한 적 없습니다. 조태용이 지시한 내용이에요. 조태용이요? 조태용이. 조태용도 이번에 입건되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제가 뭐 특검 쪽으로부터 전해 듣고 국정원 쪽에도 여러 차례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한 달 전에 어쨌든 원 압수수색을 하고 관계자 40여 명 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30여 명 정도가 참고인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조태용 라인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좀 모함적 진술을 한 게 아니냐. 조태용 라인에.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함적 진술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양재동에 계신 분들한테는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보고받은 적 없고 김태우하고 또 막판에 싸웠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 CIA 이거 한국 지부가 용산에 있어요. 거기에도 홍장원 차장이 방문한 적도 없고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텔레그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게 최상병 특검 팀에서 확보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뭐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렇게 텔레그램을 보내셨던 이유가 제가 좀 유추하기에는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모셨던 사람이고 맞습니다. 마지막까지는 좀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켰어요. 예의는.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잘렸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에 와서 이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특검에서 조금 폭풍적인 그런 수사를 좀 하고 있지 않나. 혹시 우리 의원님 아시는 바가 좀 있을까요?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국회 정보위에서 홍장원과 김태호가 미국과 한 행위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국정원에서는 그 몇 개 팀들이 지금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조금 다른 얘기를 특검 측으로부터 들은 것은 상당하니 홍장원이 미국과의 관계, 김태호하고 연락해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 조 기자한테 처음 들었는데 네네네. 어떻게 됐든 홍장원은 8월 14일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거예요. 네. 독립지사로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네네.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16일 아니고 14일 날 부른 사람. 그렇죠. 14일 날. 네. 그 16일 날 부르면 그건 예. 그건 안 되고. 독립지사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정상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지만은 이 내용은 조금 더 특검의 발표를 보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되겠네요. 저도 그쪽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다가 지금 지방선거니까 당신들하고 만났다가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만나지 말자. 네. 지방선거 끝나고 만나자 했는데 아무튼 썸띵은 있는 것 같아요. 요건 좀 신중하게 저희가 봐야겠군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요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그 될 것 같아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들 보고 그러나 있고.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잘났고 복직 요원하는 것을 제가 안 됐거든요. 네.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또 이 해외 공작금 연루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밝힐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됐든 8월 14일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하면은 저는 과거에 그 전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네. 독립지사의 예우를 해도 된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고. 지켜보면 제가 듣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예. 그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개헌 버스가 2차 계엄 가능성이 예.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 국정원 안에서 정무직이랑 이 부서장 회의도 국회 본회의 그 해제가 되고 나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조차도 2차 계엄으로 국정원이 이게 동원되려고 했던 게 아니냐. 특검에서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앙합동정보조사팀 5개조로 30명을 파견 보내려고 했고 계엄사 합수본에 총 국정원 인원 80명을 이제 파견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창님은 반대를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부서장 회의를 만약에 참석을 하셨다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직급이 애초에 그 정도 되어 있고 네. 대통령이라던가 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선제적으로 본인이 이 회의를 개최했냐 그건 아닙니다. 조태용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근데 어쨌든 특검에서 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들었던 내용도 홍장원 차장은 미국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근데 다만 뭐 계엄이라던가 이런 불법적인 위법적인 이런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본인이 증언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국정원이 계엄에 이런 내란 행위에 동원되는 거에 애초부터 그러면 아예 좀 거리감을 좀 멀리 두고 행동을 했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그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건 국정원은 제가 원장을 해봐서 알지만 네. 상명하복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원장이 지시하는 것은 차장도 일종의 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무자 취급합니다. 그분들이 쫙 내려가니까 거기에 김태호라는 이 작자가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번 2차 특검에서 김태호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사팀도 거기를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잘 밝혀지리라고 보는데 홍장은 독자적으로는 그런지 못할 거예요.
뭔가 대통령이 시키든지 지시가 혹은 있었지 않겠느냐. 조태영 국정원장이 시키든지 하죠. 좀 그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이제 2차 종합특검이 내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부분이 1차 때 못 갔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때는 현장에 출동한 부대들, 수방사, 특전사, 그다음에 방첩사, 그다음에 육군본부, 수뇌부 뭐 이쪽을 중심으로 군을 예를 들면 수사를 했다 그러면 네. 당시에 합참은 뭐였냐, 국방부는 뭐였냐, 안보실은 뭐였냐, 국정원은 뭐였냐 이게 다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은 그걸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방첩사 같은 데도 미리부터 준비했다는 흔적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정원과 안보실은 미리부터 준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겠냐. 그렇지. 그 부분들을 많이 살피는 것 같아요. 그런 흔적들이 좀 보이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속고 그렇지. 우리 국회 법사위원들이 다 속았는데 707 부대장 있잖아요. 김현태. 김현태 예, 김영태 얼마나 국회에 나와서 정의로웠어요. 출마했잖아요. 네. 그런데 싹 김현태.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나쁜 네. 액션이었어요. 김현태는- 다들 일공수에도 한잔 막 울었잖아. 네. 나중에 보면 지가 다 지시한 거고. 그렇죠. 아니 근데 의원님 김현태는 왜 안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나도 모르겠어요. 그 특검들이 하는 일이라 그런데 뭐 아무튼 정치권에서 특검을 뭐 간섭할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다 나오죠. 예. 아니, 나는 이 자체가 나는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실제로 걔는 출동을 했던 개헌군인데 때려부시고 다 들어오는 때려부시고 사람이에요. 맨 했던 애인데 처음에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구속을 했어야 되는데 예. 김동혁이가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 거고 네. 맨 처음에는 네. 그 다음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기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이제 법원으로 구속 권한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신청을 했다고 법원에다가 네. 그렇게 되는데 법원이 반응을 안 해요 지금. 이거를 그런 걸 젖혀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야 나는. 선거 나왔어 지금. 근데 이게 받아들일 수가 황당해서 없어요. 정말. 그 아직도 밖에 있다는 게.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 특전사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김현태를 만나서 얘기를 했답니다. 정신 차려라. 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게 하는 짓이 부대와 부하들한테 지금 엄청난 불명예를 주고 있다. 그건 맞습니다. 김현태가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나는 요렇게 가야 된다. 내가 살 길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살 길이 죽을 길이죠. 죽을 그러니까 길이야. 근데 생각이 얼마나 짧습니까? 네. 그리고 2차 특검도 지금 하지만은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게 많으니까 네. 기한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금 종합특검에서 이분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인이 아니고 이제 피의자로 혐의가 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행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보니까 종합특검이 최근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면서 당시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해제된 국무회의에서 해제된 이후에 이 계엄의 정당성을 미국의 뭐 CIA 같은 정보기관 해외에 알리려고 했다. 근데 거기에 조태용 국정원장뿐만 아니고 홍장원 차장도 뭐 연루돼 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조금 있다가 이제 자세한 내용 제가 이제 홍장원 차장과도 연락을 좀 해봤는데요. 아까 뜬금없이 지금 이런 기사들이 시작되는 이유가 뭘지 그리고 과연 이게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해서 그 뭐 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에 가서 유죄를 받아야 될 텐데 뒤늦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희 일단은 관련 기사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늘자 이제 조선일보입니다. 어제요. 어제 조선일보인데 어제 저녁 8시 6분에 업데이트가 됐네요. 이제 어제 종합특검에서 김지미 특검보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 것 같던데 탄핵 공신에서 내란 혐의자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추락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근데 이제 피의자로 입건됐을 뿐인데 저도 피의자입니다. 제 사건에 피의자로 입건돼서 저는 수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홍장원 차장의 추락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달 때는요. 그냥 이 홍장원은 유죄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쓴 기사. 통상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죠. 나중에
만약에 종합특감이 홍장원을 입건해서 피의자로 조사해서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서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라고 하면 조선일보가 그때는 이렇게 길게 기사를 실어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종의 프레이밍을 해서 홍장원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뭐 예전부터 좀 많이 비판하고 칼럼으로도 비판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저 예전에 이제 홍장원 차장이 2024년 12.3 내란 직후에 저와 연락했을 때, 그리고 본인이 어디 라디오 가서 밝힌 바에 따르면 홍장원 차장의 아버지도 이제 군인이었고, 그래갖고 자기 집안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대대로 보수적인 집안이고 조선일보를 구독해오던 집안인데, 이번 사건을 내가 직접 겪으면서 내가 취재원이 됐을 때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신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겪어봤다. 라는 겁니다. 조선일보 이제 끊었겠죠. 예, 조선일보 끊었는데 어찌됐든 조선일보는 저렇게 했고, 당시에 연락했을 때 저는 뉴스타파 기자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희 뉴스타파 김용진, 한상진, 봉지욱이 나오는 다큐멘터리 영화 압수수색을 홍장원 차장이 부인분과 아내분과 이제 관람을 하셨대요. 관람을 하고 나서 본인이 이 언론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온 것 같다. 예, 미안하다고 영화를 보고 나서 그렇게 느꼈다. 잘 봤다. 이렇게 영화 감상평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제 뜬금없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라고 했는데 홍장원 차장의 반응, 입장은 조금 있다가 제가 전해드리기로 하고, 그 전에 이 기사를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예, 홍장원은 특검에 입건해 수사 중이고 곽종근 아시죠? 특전사령관도 비슷한 처지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홍장원과 곽종근은 윤석열 내란 무기징역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증언자 2명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유죄를 이끌어낸 공이 많은 증언자들이죠. 근데 중요 증언자들을 공격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내란 재판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2심에 들어갔잖아요. 기사를 보면 2차 종합특검이 조태영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입건에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뭐냐? 그 내용이 뭐냐면 특검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고 당시 국정원이 여기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죠. 밝혔고 의심했고 피의자로 입건했고. 근데 제목은 홍장원 추락. 이렇게 단정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도 이렇게 볼 때, 신문을 여러분이 보실 때, 기사를 보실 때 지금 이 홍장원 차장의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홍장원의 추락이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이런 사진을 씁니다. 예. 사진이 엄청 많겠죠. 홍장원 차장 사진이 많은데 이런 사진을 썼을 때는 뭐랄까요? 좀 이렇게 비웃고 비꼬는 듯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다 기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특검이 브리핑에서 조태용과 홍장원 등 국정원 정무직 출신 6명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4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이 윤석열을 만난 뒤 국정원에서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홍장원 차장이 그 국정원 1차장인데 해외 파트, 이제 공작 파트거든요. 거기 이제 책임자인데 국정원이 미국 등 카운터 파트인 미국 중앙정보국 CIA를 접촉해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 특검이 이제 발표한 내용이겠죠.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특검이 CIA와 접촉해 메시지 전달을 시도하는 과정에 해외 파트를 담당했던 홍 전 차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22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요런 일련의 특검의 발표에 대해 홍 전 차장이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조선일보 기자와
안 하고 이렇게 썼으면 뭐 조작을 한 것인데 뭐 통화를 했겠죠. CIA 관련 해외 부서가 제 담당이었던 것은 맞지만 계엄 관련 메시지 같은 건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게 딱 이 한 문장입니다. 홍 전 차장의 입장이 여기 지금 딱 한 문장으로 실려 있어요. 예.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 선포 직후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렇게 쭉 기사로 하고 여기 보면 또 야기적인 게 있죠. 홍 전 차장은 김병기 의원과 함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기도 했다. 뉴스공장을 굳이 언급하고 있죠. 당시 김 의원은 그러니까 김병기는 더불어민주당 실력자로 꼽혔다. 지금 김병기는 이제 수사받고 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굳이 언급하고 있고 당시에 김병기는 더불어민주당 실력자로 꼽혔다. 다 원내대표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홍 전 차장은 2차 특검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된 것이다. 이게 지금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김병기가 더불어민주당 실력자인데 그러나가 붙습니다. 여기 접속사가. 그러나가 붙어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됐다. 윤석열 파면과 탄핵에 결정적인 공을 세우고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서 이런저런 일을 한 사람인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나갔고 김병기랑 또 같이 나갔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피의자로 추락했다. 이런 얘기죠.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원인은 이 결과를 설명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인들 그런 것들을 그냥 나열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곽종근 전 특수 전 사령관도 홍 전 차장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가 돼 있고 어제 보니까 JTBC도 예 관련해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뭔가 굉장히 큰 뉴스가 나오는 것처럼 돼 있는데 한번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데 언론에서 서로 단독 경쟁을 하면서 단독이라고 해봐야 이게 어디서 소스가 나왔을까요? 특검이잖아요. 예, 특검 내부에서 나왔겠죠. 근데 제가 요 JTBC의 뉴스를 보여드리고 이후에 왜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요 사안을 취재한 오혁진 기자와 잠시 전화 연결을 하고 또 이제 제가 취재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은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를 폭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이번 주 금요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종합특검이 국정원이 CIA에 전한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 입건한 사람은 조태용 전 원장을 비롯해 6명입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에 대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여 수사 중입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이 내란 사건으로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고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 명단에 올렸다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명단을 보니까 네, 잠깐 끊기는데요.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네, 연결이 잠깐 끊겼는데요. 네, 그런 일을 매일매일 노트북이 좀 하는 기관은 버벅대고 어디? 있습니다. 보이고. 네.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면전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이렇게 내란의 폭로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홍 전 차장이 이제는 내란죄의 피의자 신분이 된 겁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당초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거부했고 홍 전 차장에게는 오는 22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JTBC 네. 뉴스룸을 지금 보셨지만 조선일보 뭐 기사
와는 좀 결이 다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뉴스는 뭐 아무래도 방송 뉴스는 짧기 때문에 이게 2분짜리 리포트인데 이제 조선일보는 아예 작정하고 홍장원의 추락이란 단서를 달고 뭐 김병기도 꺼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꺼내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고 정말로 홍장원 차장이 내란에 가담한 게 맞을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그러면 그렇지 홍장원은 원래 보수 쪽에 있던 사람이잖아. 근데 국가정보원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조직이죠. 뭐 다른 조직이 아니죠. 예,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오혁진 기자에게 전화해서 지금 특검하고 국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선배. 오 기자. 네네네. 네, 지금 방송 중인데요. 아, 네. 우리가 또 방송이니까 네. 좀 존중해서 존댓말을 써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오혁진 기자 지금 네. 홍장원 차장이 어떻게 보면 지난 12.3 내란에서 결정적인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팬클럽도 생기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잖아. 네네네네. 예, 근데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지금 이런 뉴스가 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특검 갔다 왔거든요. 예. 네, 근데 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제가 예. 구체적으로 종합특검에서 어떤 걸 포착해가지고 수사를 했는지는 못 들었어요. 네. 근데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네. 죄송합니다. 네. 한 달 전에 특검에서 이제 국정원 서버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죠. 35명 정도 불렀더라고요. 35명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을. 네네네네. 근데 이제 전현직이 포함됐는데 네. 어쨌든 그 홍장원 차장이 관리했던 그 부서 해외 파트, 그러니까 이게 1차장 산하의 그 여러 부서국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실제로 CIA 측하고 접촉을 했던 사람들, CIA. 예. 네. 그다음에 그 내란 사태 때 합수본이 구성되려고 했을 때 예. 국정원에서 파견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 예. 이렇게 좀 나눠서 불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홍장원 차장을 좀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진술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홍장원을 싫어하는 국정원 내부 관계자가 좀 있다. 모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없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아니면 있는 사실도 비틀어서 진술하고 뭐 그런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국정원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고 내란 중임무 종사로까지 입건을 해버리려면 어느 정도 뚜렷한 정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제까지 지금 이제 그 국정원 안에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홍장원 차장은 그 CIA의 그런 계엄은 합리적이었다, 뭐 정당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 홍 전 차장이 조선일보에 보니까 한 줄 입장을 밝혔던데, 내가 뭐 CIA 측에 전달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비상계엄 상황 때 그 이제 보니까 김태효가 지시를 했더라고요. 김태효가. 네. 신원식 실장은 그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김태효가 조태용한테 연락을 해서 조태용이 홍장원 차장에게 연락을 해서 그 정무직 회의를 진행을 하고 지금 이제 그 부서장 회의가 이제 그 계엄사에다가 우리 국정원 사람들 그 수사 몇 국에 얼마나 몇 명 파견 보내다 이런 회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뭐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하는 그런 회의인데 그 부서장 회의나 정무직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그 회의를 주관하고 참석했다는 게 국회에서 그 비상계엄 해제가 된 이유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2차 계엄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2차 계엄을 하려는 시도 중에 하나다. 뭐 그렇게 그건 특검의 생각이죠. 네네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좀 오류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제일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특검 측에다가 좀 취재를 해서 이제 전해들은 얘기는 특검에 진술한 국정원 요원들 중에서 뚜렷한 것들이 발견이 돼서 입건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뚜렷한 게. 그러니까 네. 진술이네요, 이게. 그죠? 네, 어떤 맞습니다. 물증이 네. 아니고 40여 명을 불러다 조사했는데 그중 일부에게서 홍장원 전 차장 관련 혐의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뭐 진술이 나오다. 이 특검 얘기는 이거죠, 지금. 네네네네. 그건데 또 국정원 측을 취재한 바로는 일부 인원들이 홍 전 차장을 모함한 것 같다. 네네네. 그러니까 홍 전 차장에 대한 호불호는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내부에서. 평가가 갈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예시가 네. 그 정보사의 그 박민우 준장님 관련해서도 내란 특검에 그랬죠. 네, 제보가 몇 개 들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이 나왔던 것처럼. 그걸 또 수사했어요, 별건인데. 네, 네. 근데 그렇게 특검은 특검법에 규정된 것만 해야지 거기서 인지했다고 그걸 다 하려고 하면 누가 거기서 제보를 하고 할까요? 그죠? 근데 내사를 했는데 어쨌든 수사가 아니라 내사를 했는데 네. 그 이제 제보가 들어온 만큼의 내용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돼서 예. 어쨌든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했죠. 네. 근데 약간 그런 스탠스이지 않을까. 지금 이제 홍장원 차장을 이제 입건을 한 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구나. 지금 뭐 관련해서 기사 좀 준비하고 있나요? 네, 안 그래도 저희 홍장원 차장님한테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그 알고 있는 내용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조금 더 취재를 해본 다음에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연락해 본 적 있어요? 예, 몇 번 선배 이름 팔고 그랬었죠. 아니 뭐 나도 뭐 그냥 그랬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언론사의 기자들이 전화를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오혁진 기자 기사를 계속 보신 것 같으니까 연락 한번 해서 금요일 날 보니까 특검에서 홍장원 차장 소환했잖아요. 네. 그 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을 먼저 부르고 그게 이제 홍 전 차장을 불렀는데 금요일 날 한번 봐서 좀 취재된 내용이 있으면 TBS 그 봉지욱의 봉인의 제 라디오 라디오에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방송 중에라도 새롭게 취재되는 거 있으면 좀 연락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혁진 기자였습니다. 지금 뭐 들으셨죠? 예, 들으셨죠? 지금 뭐 구체적으로 혐의가 뭐 밝혀진 건 없고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이제 서버를 압수하고 뭔가 이제 비상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국정원에서 정무직 회의, 그러니까 약간 간부들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뭐 2차 계엄을 시도하려고 하는 행위 중에 하나를 했다. 그리고 미국 등 우방국 CIA나 우방국 정보기관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역할을 했다. 그거에 관한 보고를 홍장원 전 차장이 직접 받고 거기 또 관여를 하고 뭐 지시를 했다. 지금 언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오혁진 기자를 연결했냐면 제가 취재한 내용도 비슷합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홍 전 차장은 원래 뭐랄까 홍 전 차장을 따르는 분들이 있고 홍 전 차장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많은 후배들이 이렇게 다 따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성격이 강직하고 좀 대쪽 같으면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예, 저도 약간 회사에서 그런 타입인데 저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절반은 저 좋아하고 절반은 저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타협을 잘 하지 않거나 아니면 후배들을 계속 일을 하게 돌리거나 하면 좋은 소리 못 듣겠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심지어 브리핑까지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출범 며칠이 된지 아세요? 지금 조금 있으면 60일이에요. 특검이 기한이 조금 있으면 만료됩니다. 그리고 2번 연장을 할 수 있어요. 30일씩 2번. 그럼 총 120일을 수사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120일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절반이 온 거예요. 특검의 운영 기간의 절반이 왔는데 2차 종합특검이 지금 어떤 성과를 냈나요? 기억하시는 게 있으세요? 없죠. 2차 특검이 지금 거의 맹탕입니다. 맹탕인데 절반은 온 시점에서 뭔가 성과를 좀 발표해야 될 압박을 느끼지 않았을까, 본인들 스스로도. 내부와 외부의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제 사실은 뭐 조태용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김태효나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랬을 법한데 홍 전 차장이 같이 입건됐다고 하니까 조선일보는 홍 전 차장의 추락. 그리고 보니까 지금 JTBC 뉴스는 홍 전 차장의 반론을 한마디도 안 실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제목도 지금 다 홍장원을 뽑고 있잖아요. 제목을 그렇게 뽑았으면 당사자한테는 반론을 받아야죠. 반론을 안 받은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뒤에 뭐 다른 리포트나 기자가 출연해서 홍 전 차장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연락을 많이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뭐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예,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40여 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 일부가 홍장원 차장에 대한 혐의 진술을 했고, 근데 그들은 평소에 홍 전 차장을 싫어하는 세력들이고 모함하는 어떻게 보면 모함성 진술을 특검에 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수사를 해봐야 홍 전 차장은 기소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국가정보원 내부의 분위기예요. 예, 제가 취재한 바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입건돼서 뉴스 뭐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죠. 입건되거나 압수수색 받거나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유죄가 돼버려요. 그 사람한테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변명을 하고 어떠한 알리바이를 대더라도 믿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걸 당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입건됐을 뿐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은 얘기하지 않지만 국정원의 일부 세력에 모함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해보고 기소가 됐다고 해서 그것도 유죄가 아닙니다. 예. 3심 재판까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우린 다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고 그 사람이 나중에 2심에서 무죄 받고 3심에서 아니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3심에서 무죄 받고 해도 언론이 이렇게 실어주지 않습니다. 아까 조선일보 홍장원의 추락이라고 썼는데 홍장원이 나중에 2심, 3심 무죄 받으면 그렇게 써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 몇 개 나왔다고 홍장원 전 차장이 뭐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